현재 중국에서 전기차로 전세계 시장을 장악하려는 정책을 펴면서 무제한 전기차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주요 매체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전기차가 아시아의 최종 승리자임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중국은 물론 일본은 한국의 비밀 무기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부도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미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경쟁에서 현대차 등 한국 기업이 승리할 것이라 보고 아시아의 헤지펀드 등이 일본과 중국 등 경쟁 업체의 주식을 공매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싱가포르의 헤지펀드 업체는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 한국이 전기차 분야에서 일본 자동차 업체를 능가할 것으로 본다며 이런 상황을 전했습니다. 헤지펀드사는 세계의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며 일본 자동차 업체는 정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했는데 싱가포르의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측은 혼다 등 일본과 중국의 자동차 업체의 주가가 앞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며 이 업체는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해 올해 모든 랠리 때마다 주식을 매도했다며 중국의 불안한 내부 사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한국 자동차 업체가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상황 등에 주목했습니다. 한국 업체는 인상적인 전기차 보급과 신차 출시로 브랜드 인지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했고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된 현대차 등도 투자에 매력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미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모티브 뉴스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의 올해 상반기 미국 시장 합산 점유율은 10.6%로 전년 같은 기간 10.3%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를 포함한 세계 시장 전기차 판매 목표를 올해 33만 대에 이어 2020년 94만 대, 2030년에는 200만 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목표가 달성되면 현대차 제네시스의 전기차 판매 비중은 올해 8%에서 2026년 18%, 2030년에는 34%로 성장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측이 계속 등장하자 미래산업인 전기차에 투자하는 주변국이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승리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본은 여전히 토요타를 중심으로 미국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토요타의 캠리 등을 보유한 고객들이 전기차로 바꾸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신규 고객의 무려 3분의 1이 일본 가솔린 자동차를 이전에 몰고 다녔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급격하게 퇴출될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전기차 인프라와 사용 인구를 최대 40%까지 늘려나갈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은 일본의 빈자리를 메워가면서 IRA에 대응하고 미국 시장을 꿰찬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현대는 미국 현지에서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과 협업을 하며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동남아에서 일본은 미국에서보다 훨씬 암울한 상황이 생겨나고 있는 국면인데요. 일본은 동남아에서 절대 강자이며 이것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는 상황에 있다가 일격을 당했으며 특히 일본의 텃밭이라고 하면 태국과 인도네시아인데 여기서 매우 큰 변화가 생기며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약 99%가 일본 차들의 장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은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곳이었는데 일본은 한국의 전략과 동시에 자신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와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결국 한 기업은 100조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는데 그것조차 너무 늦어버렸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전문가는 단순히 100조 원 문제가 아니라 일본 미래 사업이 끝나버린다는 경고까지 했다는데 여기에는 한국 기업을 맞서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철퇴도 포함되었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2023년 들어 한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55%에 달하고 있습니다. 2, 3위는 중국과 일본 업체로 한국에 비해서 크게 밀려나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었는데요. 일본 토요타와 닛산 등 주요 업체는 전기차 부분 일본 업체의 판매량 하락에 초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분석이 나오면서 일본을 더욱 당황하게 했는데요. 실제 일본차 판매량은 2018년에 비해서 현재는 거의 70% 정도 한국에서 감소했으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한국의 일본차 판매 감소는 불매운동이 아니라 일본차 자체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붐이 일었는데 일본은 여전히 하이브리드에 집중한 모습입니다. 하이브리드로 전 세계에서 큰 재미를 본 일본은 그 전략을 고수하고 전기차 개발을 게을리했죠. 반면 한국은 하이브리드보다는 차세대 전기차에 더욱 공을 들이며 테슬라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 가운데 소비자들은 하이브리드에서 곧바로 전기차로 넘어갔고 한국 차의 디자인과 품질이 일본 차를 앞지를 정도로 개선이 되었으며 일본은 자동차 디자인도 취향을 벗어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1등을 하다 보니 자신들이 구사해온 전략이 맞았다고 판단했고
변화를 두려워한 것이고 철저하게 시장 분석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있다가 한국에 역전당하게 된 상황이 도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객들의 패턴이 한국차로 넘어왔고 일본차는 부진하게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전기차 라인이 부실한 일본은 동남아에서 신규 전기차는 거의 폭격을 맞는 수준인 상황입니다. 글로벌로 보더라도 전세계 20위권에 일본의 전기차는 단 한 브랜드도 없을 정도로 부진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도네시아와 태국 같은 곳에서조차 한국의 전기차가 선점하게 되는 효과를 맞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베트남에서는 신기록을 세우면서 현대차가 3년 연속 판매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일본 브랜드가 독점하던 베트남에 진출해 2년 만에 이러한 성과를 이뤘다는 게 대단한데요. 베트남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전체 0.2%로 이제 걸음마를 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현대차가 선점해 버린다면 앞으로 베트남 전기차 시장은 현대로 기울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전기차의 보조금이 약 600만원가량 지급되며 아이오닉이 판매 호조입니다. 아이오닉은 중국의 경쟁 모델보다 3배가 비싸지만 판매는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저가 공세로 나오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차가 비싸더라도 산다는 게 인상적인데 그만큼 소비 트렌드가 바뀌었으며 중국차 탈 바에야 보조금 받고 더 좋은 아이오닉을 산다는 게 주 흐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아예 현대차와 초대형 원스톱 전기차 프로젝트도 계획했습니다. 니켈 최대 보유국인 인도네시아는 한국 등이 생산한 배터리로 현대차를 생산해 전 세계로 수출한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 배터리 생산을 한국의 LG 에너지솔루션이 주도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전기차의 핵심 리더가 한국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수차례 강조한 것도 유리한 포지션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 물량이 결국에는 미국에 수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와 니켈 등이 극소량이므로 중국 대체제가 필요한데 결국 인도네시아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엄청난 속도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세계 1위의 아성 도요타는 뒤늦게 폭탄 발표를 했는데요. 2030년까지 전기차를 30종으로 늘리고 연간 350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약 90조 원을 투입해서 전기차 생산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부랴부랴 발표한 것입니다. 전세계 1위 도요타가 발표한 계획 중에는 특히나 2026년까지 전기차 10개 모델을 출시해서 연간 150만 대를 판매하겠으며 전고체 배터리도 탑재되어 타사를 압도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주간지 슈칸 아사히에서 전문가는 이에 관해 도요타는 역시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도요타가 제시한 전기차 10종 출시 이야기는 그야말로 꿈같은 얘기고 현실은 딴판이라며 만약 2026년까지 150만 대로 늘리더라도 테슬라와 BYD 등의 업체도 대폭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면서 테슬라도 126만 대까지 늘어나는데 9년이 걸렸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소리라고 일침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요타는 전기차 만들 기술조차 없고 BZ4X는 출시되자마자 리콜되었다 하면서 판매 이후에도 평판은 최악이고 전기차에서는 이미 다른 브랜드의 선두를 빼앗기고 있다 했습니다. 또 도요타가 전기차를 자꾸만 기피해서 결국에는 일본 파나소닉도 부진을 면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때 배터리 1위이던 파나소닉이 현재 4위로 추락한 것이 일본 업체에 공급을 못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여기에 일본의 텃밭이고 철옹성이라고 여겨지는 동남아의 전기차는 현대차가 선점해버리고 있기에 일본은 선진국 시장에서는 이미 멀찌감치 퇴출되고 동남아 시장마저 잃어가는 형국이 되어버린 상황인 거죠. 이미 현대차는 동남아에서 각종 인프라를 비롯해 생산과 관련된 모든 공정 준비가 끝이 난 상황이고 일본의 전기차는 일본 배터리사와 협업할 가능성도 높아 원가 자체가 높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또한 리튬과 니켈 등 각종 원료 수급이나 배터리 공급 노하우가 이미 한국에 많이 뒤처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면 현재 동남아에서 텃세를 부리고 있는 일본은 점점 밀려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아직 동남아는 10명 중에 1명만 자동차를 소유할 정도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이러한 상황에 전기차의 키를 쥐고 있는 현대가 빠른 스피드로 시장을 공략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동남아를 비롯한 미국에서는 일본을 밀어내고 한국의 전기차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세계 최고라는 도요타 등은 긴급하게 자금을 수혈하고 있지만 너무 늦었다는 평가가 잇따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